창밖으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파도 선율은 마치 아르투르의 영혼처럼 애잔했다. 리스본 알파마 지구의 해묵은 아파트, 햇살마저 비껴가는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그의 집은 3년 전 아내 이자벨이 세상을 떠난 후 시간을 잃어버린 섬과 같았다. 벽에 걸린 이자벨의 빛바랜 사진만이 희미하게 온기를 품고 있을 뿐 집안의 공기는 늘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68세의 아르투르에게 하루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무기력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연속이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식탁, 대화가 끊긴 거실, 온기 없는 침대는 그에게 살아있다는 감각마저 무디게 만들었다. 아르투르,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셈인가? 오랜 친구이자 이웃인 페드루가 그의 처진 어깨를 보며 안타까운 듯 말했다. 페드루는 무뚝뚝했지만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아르투르의 유일한 말벗이었고 때로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그의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곤 했다. 뭐라도 좀 해보게. 주민센터에서 사교 댄스 교실이 열린다던데 한번 가보지.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몸도 좀 움직이면 기분 전환도 될 걸세. 아르투르는 손사래를 쳤다. 이 나이에 무슨 춤이냐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이젠 다 귀찮다고 했다. 하지만 페드로는 끈질겼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며칠간 이어진 페드로의 권유와 혹시나 하는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기대감에 아르투르는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주민센터로 옮겼다. 낡은 구두를 신고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주민센터의 낡은 마룻바닥은 삐걱이는 소리를 냈지만 그곳에는 예상외로 활기가 넘쳤다. 어색하게 구석에 서 있던 아르투르에게 먼저 다가온 것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었다. 카밀라.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생기 있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정한 옷차림에서 세련됨이 묻어났다. 처음이신가 봐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카밀라는 서툰 아르투르에게 먼저 다가와 친절하게 스텝을 가르쳐 주었고 그의 어색한 농담에도 밝게 웃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르투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설렘을 느꼈다. 카밀라와의 만남은 그의 잿빛 일상의 한 줄기 무지개처럼 다가왔다. 그날 이후 아르투르의 발걸음은 매일같이 주민센터로 향했다.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가까워졌다. 함께 춤을 추고 수업이 끝나면 알파마의 작은 카페에 앉아 진한 비카,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카밀라는 아르투르의 외로움을 정확히 짚어내며 그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듯했고 그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르투르는 이자벨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그는 카밀라가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 될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신이 자신에게 내려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타구스 강변을 함께 산책하며 보았던 저녁 노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마저 감미롭게 느껴졌다. 어느 날 카밀라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으로 아르투르를 만났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르투르,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좀 급하게 필요하게 됐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혹시 조금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르투르 씨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녀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아르투르는 순간 망설였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카밀라의 절박한 표정과 아르투르 씨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라는 말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이 따뜻함을, 이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국 은행으로 가 돈을 인출해 카밀라에게 건넸다. 카밀라는 그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르투르는 그녀의 눈물에서 진심을 읽었다고 믿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카밀라는 종종 아르투르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밀린 월세, 갑자기 필요한 생활비, 아픈 친척의 병원비 등 이유는 다양했다. 그때마다 그녀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표현했고 아르투르는 그녀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카밀라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도움이 그녀에게 힘이 되고 그녀가 자신에게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밀라는 점점 더 자주 아르투르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하는 정도였지만 어느새 그녀는 아르투르의 집 열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집에서 마치 안주인처럼 행동했다. 아르투르가 정성껏 차린 식사를 당연하게 받았고 그의 소파에 편안히 누워 TV를 보았으며 심지어 이자벨이 아끼던 찻잔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안일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설거지는 쌓여갔고 청소는 아르투르의 몫이었다. 이자벨과의 추억이 깃든 공간에 카밀라의 낯선 향수 냄새와 그녀의 물건들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아르투르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지만 카밀라의 밝은 미소와 애정어린 스킨십에 그 불편함을 애써 외면했다. 사랑하는 사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그녀도 언젠가는 이 집에 적응하고 나를 도와줄 거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페드로는 아르투르의 변화와 카밀라의 행동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페드로는 작심한 듯 아르투르에게 말했다. 아르투르, 내 말 잘 듣게. 저 여자 카밀라 말일세. 뭔가 이상해. 자네 돈을 노리는 것 같아. 자네가 외롭다는 걸 이용해서 자꾸 뭔가를 얻어내려는 것 같단 말일세. 아르투르는 퍼럭 화를 냈다. 페드루, 자네까지 왜 그러나? 카밀라는 그런 사람 아니네.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단 말일세. 자네는 사랑을 몰라 질투하는 건가? 페드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단지 자네가 걱정될 뿐일세, 친구. 그의 말은 아르투르의 귀에 닿지 않았다. 아르투르는 카밀라를 변호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고 싶었고 그날 이후 페드루와의 사이는 서먹해졌다. 아르투르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더욱 카밀라에게 의지했다. 카밀라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대담해졌다. 그녀는 이제 돈 문제뿐만 아니라 아르투르의 삶 전체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듯했다. 아르투르, 우리가 정말 진지한 관계라면 당신이 나를 완전히 책임져야 해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 곁에서 평생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녀는 심지어 멀리 사는 자신의 성인 자녀들의 빚 문제까지 꺼내며 아르투르에게 해결해 줄 것을 은근히 압박했다. 아르투르는 점점 더 큰 부담감과 함께 깊은 회의감에 휩싸였다.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이자벨의 사진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고 카밀라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느껴질 때면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인 것 같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카밀라는 아르투르와 함께 그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창밖은 어둠이 짙었고 알파마의 골목길은 고요했다. 카밀라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아르투르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고 어딘가 결연해 보이기까지 했다. 아르투르, 우리 정말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아르투르는 긴장하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 집은 당신에게 소중한 추억이 많은 곳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넓고 좁아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나는 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카밀라는 잠시 말을 끊고 아르투르의 반응을 살폈다. 아르투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려면 더 넓고 좋은 집이 필요해요. 당신이라면 나에게 그런 안정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니면... 카밀라는 아르투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아니면 이 집을 내 이름으로 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내가 평생 당신 곁에서, 이 집에서 당신만을 위해 헌신할게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아르투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귀를 의심했다. 이 집, 이자벨과 함께 웃고 울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녀의 숨결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이 집을 달라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였다. 그의 삶의 전부였고 이자벨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카밀라,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거요,
아니면 내 집을 원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일렁였다. 카밀라는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아르투르의 팔에 매달렸다. 아르투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단지 우리가 함께할 안정된 미래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당신은 나를 믿지 못하는군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당신은 내 진심을 몰라주는군요.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물은 아르투르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정말 그녀의 말처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었을까? 아르투르는 며칠 밤낮으로 고뇌했다. 카밀라의 눈물과 애원,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두려움, 페드로의 경고, 이자벨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켜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밤새도록 이자벨의 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 이자벨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마치 자신을 꾸짖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자벨,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며칠 후 아르투르는 수척해진 얼굴로 카밀라를 마주했다. 그의 눈은 콘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그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그녀에게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미안하오, 카밀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당신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를 원했소. 함께 웃고 서로 의지하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었소.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소. 이 집은 나에게 그런 의미가 아니오. 이 집은 이자벨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요. 당신에게 줄 수 없소. 카밀라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눈물이 사라지고 싸늘한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르투르를 노려보았다. 뭐라고요?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당신을 위해 내 모든 걸 버릴 각오까지 했는데 결국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군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거였어. 그녀는 격분하여 소리치기 시작했다. 온갖 악담을 퍼붓고 아르투르의 팔에 매달려 울부짖었다. 하지만 아르투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별을 고했다. 그만합시다, 카밀라. 우리는 길이 다른 것 같소. 카밀라는 마지막까지 아르투르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그의 집을 뛰쳐나갔다. 그녀가 떠난 후 집안에는 다시 한번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후 아르투르는 텅 빈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깊은 슬픔과 허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슬픔 속에서 아주 작은 씁쓸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페드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페드로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아르투르는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어리석음, 카밀라의 배신, 그리고 지금 느끼는 복잡한 감정까지. 페드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통화가 끝날 무렵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